유동성에 거는 기대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대감 중에 주축입니다. 다시 한번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커졌던 간밤 분위기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시장은 차곡차곡 쌓아올리며 다시 4천선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930선 그 위까지 끌어올릴 만한 핵심 모멘텀, 남은 12월의 한 달 주도주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함께 찾아가 보시죠. 프리마켓 시세부터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간밤에 이렇다 할 주도주가 미국 시장에서 AI 반도체 쪽에 집중되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투톱 엇갈려 있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SK 하이닉스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출발합니다. 어제도 분위기가 비슷했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며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와 탈엔비디아 분위기 안에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향으로 가장 큰 지배력을 갖고 있어서인지 어제 오늘 비슷한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오늘 2차 전지 분위기 좋습니다. 에코프로가 0.8%가량 상승, LG 에너지솔루션 1.4%의 상승 움직임 튀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기차보다는 로봇에 조금 더 방점을 두면서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되는 듯 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의 강세 움직임 이어지면서 테슬라를 이끈 미국의 정부 정책 모멘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모멘텀도 좋았던 국내 로봇 산업에 미국의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어디까지 프리미엄 받을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그 중심에 있는 현대차의 경우에도 상승세 이어집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사업부를 진두지휘했던 수장이 사임하고 이제 앞으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는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2%의 상승으로 강세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도 해소된 가운데 현대차도 오늘 지켜보시죠.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지수단에서의 분위기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2달간 쉬었던 산업재가 다시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원전, 방산 다 같이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원전주들 모두 다 분위기 좋았고요. 오늘의 강세는 이제 8만 원 안착 과제를 지켜보도록 하죠. 방산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강세, 현대중공업도 함께 올라갑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들의 움직임, 그 안에 시세 힌트가 있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건설 쪽에 작은 종목들이 꿈틀꿈틀대고 있고요. 동신건설 17%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수단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최근 자동차 부품단에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합작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앞으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주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HL만도, 현대오토웨버. 현대오토웨버는 오늘 대신증권의 리포트 호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종목의 오늘 급등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로봇 쪽에서는 하이제날, NM, 연일 강세를 보여주네요. 자, 여기까지 시세 보고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89%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그 다음에 인하 사이클 내년도 2회에서 3회까지 방향성을 그려준다면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가 될 텐데요. 딱 작년 이맘때쯤 해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모멘텀이 로봇주에게는 가장 큰 재료였었습니다. 최근에는 제조업의 대표 주자인 현대차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건데요. 자체적인 모멘텀 외에도 미국 정부 정책 모멘텀이 여기에 산업의 파이를 더 키워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로봇 업계 CEO들을 만나고 다니며 내년도 로봇 산업을 지원할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외신을 통해 나왔습니다.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로봇을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건데요. 기술 패권 경쟁이 미국, 중국 안에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운데 앞으로 이 산업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산업 성장, 그 동력이 바로 로봇 중에 그중에 로봇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외신에서는 새로운 격전지가 될 수 있는 로봇 산업을 주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AI, 그다음은 이제 로봇이다.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의 성장 파일을 크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 그 패권 경쟁 안에서 사실 중국이 정부 정책을 지원으로 해서 로봇 사업에 먼저 뛰어든 게 사실입니다. 강점으로 치면 정부 차원의 공격적인 지원과 육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로봇 자체를 만드는 제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것이 중국의 강점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 자본 중심으로 첨단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되어 있다는 게 미국 로봇 산업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우리가 현대차에서 투자한 공학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 여기에 로봇 아틀라스가 있고요. 테슬라, 피규어 AI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민간 자본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설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 현황을 보면 중국에 한참 못 미칩니다. 물론 예상입니다만 국제 로봇 연맹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4만 대 정도, 지금은 예상이지만 설치량이 공장에 투입된 기준입니다. 한 3만 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 공장 중심으로 봤을 땐 거의 30만 대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규모입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나다 보니 산업화 그리고 물류 자동화 측면에 있어서 내년도에 이 행정명령을 토대로 로봇 산업이 미국 중심으로 얼마나 커지느냐 같이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제조업, 현대차 제조업 대표 기업이죠. 최근에 이 모빌리티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씩 재평가되는 그런 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관세 발효 지난달부터 발효가 되면서 사실상 15%로 이제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열린 일본의 국제 로봇 전시회에서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름은 모베드입니다. 이 모베드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2022년 CES에서 처음으로 콘셉트 모델을 공개한 바 있고요. 다시 한번 3년 만에 양산형 모델을 국제 전시회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판매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 판매에 들어가고요. 모델은 베이직, 프로 모델이 있는데 베이직은 연구 개발에 쓰고 프로 쪽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이것이 현대차, 하드웨어 강점이 있는 현대차에 탑재될 경우 앞으로 현대차는 테슬라에 견줄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하드웨어까지 만들 수 있느냐, 재평가의 핵심 기회가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만 대를 양산하고 그 기반으로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 이 두 가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추측컨대 지금 라이다 2개가 모베드 하나에 탑재가 되는데 SOS랩에 이 모듈이 라이다가 1000개 정도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대 정도 양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업계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용 용도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공장에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내년 이제 처음으로 상반기에 양산하게 된다면 현대차의 밸류는 과연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협동 로봇, 어제 LG전자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이런 물류 자동화 로봇이 새롭게 슈팅을 나타냈고요. 최근 연일 좋은 액추에이터, 감속기,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더불어서 로봇 손까지 재평가되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부품단에서 말고도 협동, 자동화 로봇, 의료용 로봇도 연일 강세를 나타내며 고영 큐렉소가 52주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율주행 로봇을 새롭게 발표한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다음 주에 로봇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청사진을 보여주겠다 11일 기업 설명회 앞두고 있는 이 HL 만도에 대한 재평가도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프리미엄에 대한 밸류 계산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텐데요. 종목들의 지금 프리마켓 시세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차입니다. 2.4%까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금 시가 출발보다 더 탄력을 받고 있어요. 정규장 분위기, 이 기세 안고 더 달려갈 수 있을까요?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 품에 안겨 있는데 본격적으로 협동 로봇과 관련돼 양산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죠. 지금 6%의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제날 NM도 여전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시가 대비 이렇게 부품 쪽에서는 다소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HL만도도 볼 수 있을까요? HL만도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증권가에서 연일 주목하면서 목표가를 높여 잡고 있는 자동차 대표 부품주이자 로봇주입니다. 지금 현대차 관련한 키워드로 봤을 때 앞서 몇몇 종목들과 조금 다른 점이 보이시죠? 시가 대비 더 탄력이 붙고 있다는 겁니다. 정규장까지의 연속성 기대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체크해보죠. 원전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에서 우리 원전주들 다시 보자 합니다. 산업재 경우에는 10월 말쯤에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조방 원전이 다 같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때 이후로 2달간의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악재는 특별히 없고 시장의 수급 손바뀜이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그다음 이들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 나오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이 핵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 그다음에 이제 수주 나오겠지 하는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SMR 프로젝트에 8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테네시 밸리 공사 그리고 미국의 홀텍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030년에 SMR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대형 건설, 원전주들의 발전소만이 있는데요. SMR의 경우에는 부지에 있어서도 조금은 자유롭다는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차세대 원전으로서 유망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첫 가동을 목표로 해서 본격적으로 SMR 이 모멘텀이 확산이 된다면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 텐데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불안한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있어서 강력하게 이 전력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 수급으로 SMR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에서 추가적으로 내놓은 EPC 업체들 우선순위 여기에서의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주기기도 잘 만들고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탄탄하게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미국과의 연결고리에 있어서 원전 관련한 프로젝트의 수주만 따낸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두 번째, 현대건설은 이 SMR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홀텍에 미리 투자한 기업이죠.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잘 짓기도 하지만 홀텍 투자에 따른 재평가도 가능한 부분 같이 따라가 볼 필요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차트 점검해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7만 원에서 정말 지지부진한 기간 조정을 2달 내내 겪었는데요. 이제 막 8만 원에 도달을 합니다. 지금이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라면 이 가격부터는 모아가는 게 맞을까요? 더불어 현대건설도 같이 체크해 보죠.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까지 증권가의 호평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예상호가 전에 프리마켓이라서 종목들의 시세에 좀 한계가 있네요. 한전그룹주 봤을 때 한전기술은 2% 가깝게 상승. 역시 지금 탄력은 여전히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들 종목들 반영해서 자리 옮겨서 두 분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개장까지 11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예상 호가가 잡히진 않고 있는 부분, IT가 엇갈려 있는 가운데 오늘의 수급은 어느 쪽으로 돌까요? 다시 한번 반도체 큰손 돌아온 외국인들 오늘 수급 연속성 중요하겠습니다. 두 분이 보시는 포인트 중요하겠네요.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SK증권 경인지점 PB, 이재규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봇부터 갈까요? 로봇이 워낙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규 차장님께 질문 드려보죠. 지금 제조업 측면에 있어서 현대차도 강한 버프를 주면서 로봇 산업을 키워가겠다라는 이야기들. 어제는 LG전자가 장악한 스마트 팩토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테슬라 간밤에 이끈 재료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지원하겠다 합니다.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 키운다. 이게 우리 시장에 있어서 로봇주에 주는 시사점 뭘까요?
네, 일단 미국이란 나라에서 로봇을 강력하게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뭐 행정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굉장히 좋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가야 할 길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로봇주들을 이야기할 때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뭐 휴머노이드 쪽이라든지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에 대비해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부품 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술력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3분기 실적 이후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라기보다는 주가가 올라온 지는 좀 됐지만 추세적인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 상반기를 보면 CES가 있죠. 네. CE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자동차 쪽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붙어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로봇 쪽에 대한 메리트도 어느 정도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전에 뭐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대기업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줬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현대차 그룹 쪽에서도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뭐 액추에이터, 그리고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클로봇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중을 엄청 많이 담을 만큼의 지금 주가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성장성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 클로봇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쪽보다는 이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쪽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HL만도 이렇게 로봇으로 예. 재평가되는 쪽이요. HL만도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죠. 로봇 쪽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근데 HL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로봇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부각이 되고 있는 분야이고, 제가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액추에이터가 어쨌든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원가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추에이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클로봇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강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클로봇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중국의 유니트리의 그 제품을 납품하고 유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다만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큰 섹터이다 보니까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지난달에 하이제날 NM 대표 액추에이터 기업 주셔서 이미 23%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 보면서 잠시 후 비중을 줄여야 될지 전략도 정규장 열리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현대차를 주신 김성훈 대표님께 질문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요. 조금 전 이재규 차장님도 로봇이자 또 관세 불확실성 제외한 자동차로서 또 재평가되는 여러 가지 모멘텀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메리츠증권에서 이 자율주행 스마트카 수장 사임하면서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리포트 코멘트가 나왔어요.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애플이 되고 삼성이 안드로이드 만든 것처럼 현대차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표현들 나오던데 어디까지 재평가 가능합니까? 네, 뭐 지금부터 현대차는 코스피 상승에 많이 좀 소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소급해서 주가가 반등을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금에 대한 매력도도 원래는 이제 10,000원 정도의 배당금 예상했지만 13,500원까지 배당금을 또 상향한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약 5%의 또 배당 수익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 공장 배치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대량 생산에 대한 이 흐름까지 본다면은 오히려 현대차가 지금은 자동차에 대한 이 생산 부분으로서의 기지가 일단 로봇에 대한 생산 기지로서 탈바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드라이브 칩이 이제 도달을 하면서 현대 오토에버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 그룹 이 전체적으로의 또 이런 이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서의 또 사이즈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의 20만 원대 중반의 목표 이 지금 주가의 수준에서는 업사이드를 저는 30만 원대 이상까지 충분히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라는 이 흐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에서 이 투자 포인트는 뭐 외국인과 기관의 이 연속적인 매수세에 대한 흐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서 계속해서의 이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30만 원까지 봐도 좋다. 지금 10월에 주셔서 26%의 상승률 기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럼 신규 매수도 돼요? 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로봇주, 나우 로보틱스를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김성훈 대표님, 그럼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 현대차 사야 돼요? 나우 로보틱스 사야 돼요? 같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이 부족하면요? 그러면 그래도 오늘 제가 나우 로보틱스를 들고 나왔으니까 나우로 한번 기대해 한 표를. 보셔도 될 만하다. 근데 예.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대형 이 다관절 로봇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연말 아니면은 연초에 일본의 이 하모닉 드라이브 쪽에서 이 야스가와향 매출 대량 생산 오더가 지금 발주가 됐다는 소식도 일부 있었는데, 지금 나우 로보틱스가 인천에 제2공장을 이제 내년 한 2월에 준공을 합니다. 원래 생산 캐파가 300억이었는데요. 지금 1,200억까지 생산 캐파를 늘리는 이유가 원래는 일본에서는 중국과 로봇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가 지금 중국과 일본의 갈등 때문에 아마도 공급 재편을 우리나라 쪽으로 한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우 로보틱스, 그리고 내년에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양산 또 초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은 한 번쯤은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금 주가가 좀 눌려 있기 때문에 공략 가능하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로봇주들 날아갈 때 좀 덜 갔네요. 앞으로 지켜볼 키워드는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일본 쪽으로 수주하는데 이 관절 로봇 중요하잖아요. 관절 키워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봇주 안에서의 관심주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원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지요. 지금 산업재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데 다시 달리면 뭐 조, 방, 원전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최근 차곡차곡 안정적인 쪽이 원전입니다. 미국 원전주들이 간밤 다 올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8만 원 안착 가능한지 지금부터 그럼 공략이 가능한 분위기인가요? 이재규 차장님? 네, 그럼요. 예,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조선이나 방산에 비해서 원전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미 시장에서는 원전 쪽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AI 쪽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결국에는 전동화가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이런 분들께서 GPU에 대한 병목 현상보다는 에너지에 대한 병목 현상이나 전력 기기에 대한 병목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에너지원에 대한 메리트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조선주들이나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원전보다 먼저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수주 소식이 많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수주 소식이 제가 느끼기엔 생각보다 좀 덜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수주 모멘텀 자체가 2026년도 상반기라든지 올해 하반기는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뭐 2026년도 상반기 때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좀 약간은 제재한다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불확실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좋다, 의견 들어봤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관심주 이재규 차장님의 종목은 펜트론 반도체 소부장에서 나왔거든요. 시장문 열리고 구체적인 전략 들어볼 거고요. 삼전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엇갈린 출발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문 열어보도록 하죠.